뭐라고요? 성아는 귀를 의심하며 남편의 절친인 태연을 응시했다. 근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남이지만 오만한 인상이 강한 그는 그녀가 받은 충격에는 아랑곳 없이 표정 변화 하나 없었다. 정연이 내 아들이라고. 정 못 믿겠다면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표를 확인해. 성아는 그가 내민 서류 봉투를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듯 덜덜 떨리는 손길로 받았다. 하나에서 열까지 무서울 정도로 진지한 태연이 짓궂은 농담을 할 리도 없으니 겁부터 나는 성아였다. 그 안에서 영락없는 증거를 몇 번을 읽어봐도 결과는 정연이 태태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었다. 이럴 리가 없어. 틀림없이 조작일 거야. 그래, 아닐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태연이 내 아들의 생부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 정도로 난데없지는 않을 거야.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결혼도 사랑도 가족도 원치 않았던 내가 내 아들도 아닌 아이를 책임지고 싶을 리가 없잖아.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녀가 정말 바보 같은 말을 떠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연이 사랑이니 결혼이니 가족이니 하는 연관어에 얼마나 질색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그녀가 말이다. 무참하게 차였던 그때 실연의 이유에 대해 냉혹하게 짚어주지 않았던가. 하지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기는 뭐가. 말했잖아. 정석이가 인공수정 과정 중에 시한부 판정받고 도저히 임신을 시킬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고 나한테 부탁한 거라고. 네가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지 잘 아니까 아이라도 남겨주고 싶어 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한 게 성아의 유난히 큰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맺혔다. 그녀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부모님과 여동생을 화재로 잃고 순식간에 고아가 되었다. 그 후 고모댁에서 눈치를 보고 자라면서 가족을 늘 그리워했다. 편부 가정에서 자란 정석도 그 심정을 잘 이해했던 터라 결혼도 빨랐다. 근데 왜 태연 씨한테 그런 부탁을? 무슨 병적인 유전자를 가졌을지 모르는 남자의 정자보다는 건강한 정자를 물려받아야 아이도 건강할 테니까. 오빠 입장은 그렇다 치고 태연 씨는요? 그런 부탁을 왜 들어줬죠? 아무리 친해도 선은 분명히 긋는 확실한 성격이잖아요. 아무리 절친이라고 해도 정석과 태연은 온도 차이가 났다. 태연이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 정석과는 달리 태연은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냉혈 인간 같은데?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건 없잖아. 절친 와이프로서 대우해주면서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다고 생각한 건 내 착각인가? 그렇다고 속마음까지 가족처럼 여긴 건 아니지 않은가? 하긴 그는 핏줄인 가족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 같지 않으니 그게 최선이었을 테지.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이 넘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까. 뭐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다니. 그럼 하고 싶었다는 의미인가? 성아는 도통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실은 딸을 갖고 싶었거든. 엄마가 성아 너라면 아주 예쁠 테니까. 성아는 환청을 들은 것 같았다. 그건 정석이 자주 했던 말이었으니까. 왜 똑같은 말을 태연한테 듣고 있을까? 게다가 그에게서 그녀가 예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아니, 태연이 이런 달콤한 말을 할 위인이 아닌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물론 있지. 없을 리가 없잖아. 그냥 속셈을 밝히시죠. 어울리지 않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아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써 차갑게 내뱉었다.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아니야. 성아 넌 객관적으로 봐도 예쁘니까. 애석하게도 딸은 아니지만 아들이라도 엄마를 빼다 박았더라고. 훗, 그 많은 신생아 중에 유난히 눈에 띌 정도로 예뻤어. 태연이 저렇게 후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다. 영락없는 아들 바보였다. 성아는 낯선 태연의 모습에 눈을 떼기 힘들었다. 성아는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휘휘 저었다. 그러다 목욕을 안 한 탓에 끈적거리는 긴 머리가 신경 쓰여서 짜증이 났다. 아니, 지금은 쓸데없는 외모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난 이제 여자이기 전에 엄마라고. 먼저 태연이 왜 저러는지 시커먼 속내를 빨리 알아내야 해. 그래서 태연 씨가 원하는 게 뭐예요? 결혼하자.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멀찌감치 떨어진 그의 입에서 담담하게 나온 말이 청혼인가. 성아는 미친 듯이 헛웃음이 나왔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결혼하자니 평생 죽어도 안 할 거라고 해놓고 결혼이라니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지금 결혼이라고 했나요? 듣긴 들었는데 성아는 도저히 청혼을 받았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그러니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 싶었다. 응, 정석이한테 약속했거든. 아이한테 누가 봐도 정상인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안 그러면 그 녀석 무덤에서 뛰쳐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정석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이미 정석은 이 세상에 없다. 게다가 죽음을 앞두고 절박한 마음에 한 말을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으니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은 지킬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내가 원하지 않아요. 아니, 끔찍해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부부가 되다니 생각해 볼 가치조차 없어요. 그때 태연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성큼 다가오더니 그녀가 앉아있는 침대맡에 섰다. 이렇게 거리가 좁혀지니 그의 뜨거운 숨결이 뺨에 쏟아졌다. 순간 뭔가 움찔하며 숨이 가빠지는 성아였다. 성성아, 정신 차려. 아직도 사랑 같은 쓰잘데기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꿈깨. 아니, 그런 결혼 생활은 이미 정석이한테 실컷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소녀 같은 감성 따위 버리고 아이 엄마로서 삶에 전진해야지. 태연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그녀에게 건넸다. 얼떨결에 받아놓고 그 내용물을 본 성아는 머리가 하얗게 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정석의 병원이 생각보다 자금 사정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그녀만 몰랐던 것이다. 결혼하면 모든 빚은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더구나 우리 아들한테도 아빠 없이 자라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든든한 아빠를 주고 싶지 않아? 아이를 사랑한다면 최선의 환경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 안 그래? 모정을 자극하는 악마의 청혼이었다. 그 후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한 성아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대로 사랑이니 뭐니 하는 꿈을 꾸기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으니까. 정연이는? 태연이 귀가 후 첫 질문은 한결같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재혼한 이후부터 일상이 된 대화였다. 하긴 아들 이야기 말고는 부부 사이 할 말이 별로 없으니 당연했다. 이런 삭막한 결혼 생활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다. 방금 잠들었어요. 아쉽네. 깬 모습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 말에 성아는 동조할 수 없었다. 방금 정연이 모유 수유를 하고 포식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으니까.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성아는 그의 앞에서 가슴을 보여주는 것이 민망해 죽을 것 같았다. 물론 태연이 보기에 아이의 양식에 불과할 테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다. 씻어야죠. 그를 쫓아내기 위한 핑계로 이만큼 자연스러운 권유도 없을 것이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은 별 불평 없이 바로 응했다. 하긴 불평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도 아이 말고는 그다지 그녀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을 테니까. 왜요? 그가 씻고 나면 바로 서재로 가던 평소와는 달리 안방으로 들어왔다. 아이 옆에서 자려고 누워있던 성아가 놀라서 일어났다.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다더니 별 이상은 없었어. 산후 정기진료날을 그에게 알리지 않고 다녀와서 알려준 성아였다. 그가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같이 가려고 했다는 말에 기겁했다. 그에게 가슴을 보여주는 것도 꺼려지는데 민망한 진찰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네. 그리고 네. 다른 말을 기다리는 그의 표정을 보니 괜히 긴장되는 성아였다.